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전망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반응과 관련해선 위원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과 톰 렌토스 전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 등으로 26년간 일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5일 개최되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가 미국 사회에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전문가 패널과 논의하는 사안들은 쟁점이 되고 특히 미국의 수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 매체가 이번 청문회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o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n't cover North Korea and don't cover South Korean legislation that closely, but it is members of Congress. These are elected officials. This is going to make the issue much more prominent in the United States. 킹 전 특사는 특히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의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최근 한국 통일부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여러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 사안이 벌어지면 의회 내 다른 상임위와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이를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This isn't a committee that's going to be drafting legislation, but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before legislation is drafted is people find out about the problem, and this is what's happening, and I think this is significant that it's raised to this level.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 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렌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지난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로 출범해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렌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고 2004년 북한 인권법안 채택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렌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 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지난 1980년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미국 압박으로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13일 공개한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입니다.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지난 2019년 12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영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 등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공격적이고 잠재적인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마도 정권에 대한 현재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재래식 군대의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도 지적됐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 개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번 주 상원과 하원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의 연례 위협평가 청문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먼저 공개했는데 앞서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arn,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This includes threats from traditional state actors, as well as evolving and critical transnational threats.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은 점점 더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서 특히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글로벌 규범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무력을 포함한 기술로 미국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계속 역내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그러면서 북한은 영내와 국제 무대에서 파괴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강제 실종이나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미국 스탠포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추궁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이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이 직접 회부하는 방법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대신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박해에 대해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Prospects for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committed in North Korea remains very dire. There are chances to exercise jurisdiction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 number of different crimes that I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내 집단 살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999년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협약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준 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직접 회부 방식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이런 시도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hile we are doing that, while we are exploring these two avenues, I think that will probably add pressure on North Korea. Pressure on North Korea is basically the purpose of all naming and shaming activities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전례 없는 고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정보 통제로 지난해 탈북민 수가 200명 이하로 급감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세포 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건
주민들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홈페이지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악용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통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배급제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시장을 만드는 등 북한 당국의 억압적 통제가 약화됐었다며 이를 우려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입 물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어 북한 정권이 식량과 물자 배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한편 승인하지 않은 나라 안팎의 외부 정보를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고난의 행군으로의 회귀는 고난 이상의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북한 정권이 국경을 봉쇄한 후 북한을 탈출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229명 가운데 1분기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35명이었으며 대부분은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 3, 4분기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50명 아래로 계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올해 1분기에 입국한 31명 역시 북한의 국경 봉쇄 전에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하다가 입국했다고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북한 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기대 수명도 전 세계 하위권으로 한국보다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14일 발간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의 인구 성장률도 연평균 0.5%로 세계 평균 1.1%를 밑돌았고 총 인구수는 2,590만 명으로 한국 5,130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출생시 기대 수명은 남성이 69세로 세계 122위, 여성은 76세로 세계 109위를 각각 기록해 남성 80세, 여성 86세를 기록한 한국과 비교해 10년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